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래량 기준의 종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그래서 어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신풍제약이라든가 또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그죠?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을 다 잡아드렸어요. 요거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는지 성신양해까지 보시면 답은 나오겠죠.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멘토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대로 흘러가는지. 두산 피어셀 이런 경우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우리도 뭐 개장 수업도 공격적으로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략도 조금 늦게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웹젠 이런 종목도 기존에 다 올려드렸고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라서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었다. 따라 잡아내실 수 있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좀 빠르게 넘겨드리고 어제 교육한 내용을 복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6월 18일자인데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죽어버리는 종목이 나오고요. 극대형주에서 변동성이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종목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좀 빼내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어 있는 쪽. 그리고 오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 작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엔지캠바이오는 내일 기준 거래량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상한가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갭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보합권 출발에 기준 거래량만 마저 떨어진다면 그럼 기준 거래량 어제 배웠지만은 기준 거래량 얼마로 설정할 수 있겠어요? 엔지캠 생명과학 240만 주니까 70%만 설정을 해도 되죠. 그러면 72, 14, 74, 28, 170만 주 정도. 내일 170만 주 이상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200만 주 정도 형성이 되는 기준 거래량이 나오면 변동성은 10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다.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240만 주 그대로 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상한가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자칫 변동성 확대돼 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거든. 그럼 나는 그 리스크 변동성 싫다 하시면 240만 주 그대로의 거래량으로. 그리고 아니다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면 70% 수준. 어제 교육 다 받은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엔지캠은 내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때 얼마의 기준? 얘도 이제 똑같이 써놓을게요. 70에서 100%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엔지캠의 이 기준 이렇게 보고 7월 27일 거는 내일 복귀를 하고 오늘 복귀를 하고 07월 28일 기준에 엔지캠 바이오 생명과학인가요? 생명과학 이거는 어떻게 된다? 기준 거래량 27일 거래량 대비 70에서 100% 수준. 변동성은 최소 10에서 15% 혹은 상한가 기준.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10일 거래량 대비 70에서 100% 수준으로 그다음 변동성은 10에서 15% 혹은 상한가 기준 70%일 때와 100%일 때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내일 또 들여다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 또 이제 미코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겠죠. 미코가 이제 시간에 조금 이상한 흐름도 나오기도 하고 눌림목도 나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미코도 쉬운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27일 거래량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70에서 100%의 기준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따 들여다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엔지캠 생명과학도 꾸준한 관심 종목으로 놓아두었다면 그리고 또 제넥신 마찬가지죠. 24일날 미코를 일단 올려드렸고 24일날 미코를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고 오늘도 똑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석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아니면 1800만 주 그대로 놓고 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제넥신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25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눌렸죠. 그래서 음봉으로 형성됐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리고 오후장 늦게 거래를 터뜨리는 손들입니다. 만약에 오후장에 그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이런 수급, 고점 돌파하는 수급이 안 들어왔다면 그럼 제넥신도 움직임이 안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1시 반 이후에도 저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기준은 사실은 11만 9천 원을 찍고 대밀렸을 때의 고점 대비 1.5에서 2%에서는 절반 이상 차익실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 사인이 나간 종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매도 사인까지 드리진 않습니다만 장중에 보게 되면은 채팅방에 차익 실현 부분을 올려드리니까 야 다 오른 거 왜 주냐 뭐 다 오른 거 광고하냐 이러지 마시고 서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미리미리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럼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넥신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죠. 그죠? 제넥신도 만약에 이게 지금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다 올려드리거나 하지는 못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들여다볼 거예요. 또 들여다보는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28일 날 제넥신의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준 거래량 27일 거래량 대비해서 70에서 100% 수준. 왜냐하면 이 제넥신의 경우도 24일 날 그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더 터져줬어요. 제넥신이. 그죠? 그렇게 된다면 399만 주, 400만 주니까 74, 28, 28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280만 주. 근데 이제 그 280만 주 대비해서 나는 변동성을 더 크게 보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이 70에서 100%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공격적이신 분들이 70%, 보수적이신 분들이 100%의 거래량. 그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제넥신도 똑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럼 엔지캠은 아까 몇 주였죠? 이왕이면 이제 그 확인을 다 하고 넘어가죠. 제넥신은 70에서 100% 수준이면 아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일 또 다시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코도 미코도 오늘 거래량 또 전 거래일 금요일 거래량 그렇게 해서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000만 주의 기준 70% 그죠? 1000만 주 그다음 100% 1200만 주 1500만 주까지 얘는 이제 전거래일까지 좀 들여다 보셔야 되니까 거래량 기준 수급 오늘 뒷받침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 제넥신 미코 내일 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개장 초에 관심 종목 3개에서 5개 종목에는 얘네들을 포함시킬지를 아주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설명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더 볼게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복귀의 교육이 되는데 신풍계약을 어제 잡아드릴 때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신풍제약. 거래대금의 1조 원의 기준을 잡고 70에서 100%, 10만 원의 기준을 잡고 약 7천억 원, 예? 그렇게 해서 700만 주에서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놓고 본다. 근데 동시효과 기준에 소문이 나 있다. 1%의 거래량, 7만 주의 양봉이다. 양봉이 나오긴 나왔죠. 근데 그 기준에 따라붙을 수 있을 그런 설정 범위를 가져가기는 벅차죠. 그래서 어제 신풍제약 설명드린 게 개장 초 기준에 이 종목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디스커버리를 SK그룹주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서한 얘기를 하고 뭐 분위기를 잡는 듯한 그 모양새였는데 그것에 흥분해서 낙폭과대주로 인식하고 따라붙어서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짜 얘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돌리려면은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야 됩니다. 최소 거래량의 기준이 더 터질 수 있는데 최소 거래량의 기준이 1000만 주,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그러면서 양봉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근데 5분봉 기준에 양봉 살짝 바짝 나왔다? 그게 여기서 따라간다? 에이 그건 자살행위죠. 예? 밀려 내려갔는데 윤정두가 망청 어쩌고저쩌고 내가 자꾸 그게 기억이 남아서 망청에 따라붙었다? 만약에 따라붙었다라고 해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손절하고 나와야죠. 망청에 따라붙자마자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편입단가에 무조건 3%, 2에서 3%는 손절이잖아요. 어? 그래서 손절하고 난 미련이 남아서 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 여기서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왜 들어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
또 들어갔다. 그럼 또 밀려내려면 또 손절해야죠. 손절을 명확히 못 지킬 것 같으면 이런 변동성 종목은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밀려 떨어져 내려갈 때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랬죠. 근데 거래량이 뭐 터졌죠. 그렇게 뭐 안 터진 건 아니에요. 터졌습니다. 거래되고 오히려 더 많이 형성이 됐고. 근데 거래량 기준에 매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서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비이성적인 흐름에 대한 결과물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신풍제약 자체를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정리인 거고 우리는 아예 없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히 이거 한번 어떻게 수익 한번 내볼까 절대 금물이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봅니다 이제는. 왜?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냈고 이런 변동성을 줘요. 이런 변동성을 대처가 안 되는 변동. 이게 대처 안 되죠. 장중간 하한가 수준. 얘도 마찬가지. 15% 상승 이후에 마이너스 18%. 대처가 됩니까? 다시 들어 올리더라도 이걸 안 먹으면 돼. 이거 수익 안 내면 돼.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 예?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45번 한번 갑시다. 오늘따라 목도 아파. 45번. 내일도 얘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얘를 왜 쳐다봐, 얘를. 출석검사도 할 겸 45번. 저쪽 채팅방에 계신 분들, 카카오 TV, 유튜브에 계신 분들, 접속하신 채팅방 쪽에 45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건 뭐, 과한고쟁이들 무지하게 들어오래, 그냥. 이 과한고쟁이 녀석들 그냥. 살 수가 없다, 그냥. 살 수가 없어. 이 광고쟁이들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걔들 다 박살나고 엉엉 우신다니까. 그럼 본의 아니게 윤정두 때문에, 윤정두 보러 왔다가 저런 그 광고쟁이들 때문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참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저런 종목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갖다 밀어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좋다 나쁘다 아니라 알테오젠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5월 이전부터 들여다봤고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라서.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내일도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알테오젠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월 달부터 4월, 뭐 7월에는 뭐 한두 번이냐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미코, 신풍제약. 근데 이런 그 18배 수익 났죠?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거 안 됩니다.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상한가여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개파락의 기준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응? SK그룹주도 그나마 진짜 금요일날 얼결에 들어가신 분들은 초대박 난 거고 응? 그잖아요. 다 눈에 보여지는 내용인데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는데 미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SK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코도 이 어제 기준 거래량 이거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금요일날 기준에 1,400만 주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금요일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70%면 얼마? 1,000만 주죠. 오늘 1,000만 주의 기준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금요일 시간 보시면은 공안시 14분에 올려드린 교육 내용이란 말이에요. 매집됐습니다. 전서고행 이후에 장대 항목 나왔습니다. 저때 3% 매집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수급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추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서 저때하고 이 오늘 양봉 봐봐요. 오늘 사실은 그 14,000원대 중반 초반 중반을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 수익은 10% 수준이에요. 응? 시간에서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눌려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맙지. 내일 누르고 진행을 시켜준다면. 그러니까 미코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상장, 예비심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 내용,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 실질적으로는 기술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차익 실현 사인을 내드렸죠. 이게 얼마에 들어갔어요? 미코. 동영상을 지금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기준을 우리가 미코 같은 경우에 올려드렸었잖아요. 미코, 시젠, 뭐 상한가 장론 종목, 쌍끌이, 매수입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채팅방에 올려드린 동영상 교육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략도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매직 계산기 기준에 미코 설정해서 보여드렸던 내용.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10,000원대 초반 중반, 10,000원대 중후반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10,000원대. 예? 16,000원이 시초가인 날 그날 110만 주 매수하면서 3% 이상 매수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수급까지 싹 다 보여드립니다. 예? 외국인 기관 수급 16,000원이죠. 7월 16일 날. 이게 보합에서 출발된 거예요. 미코가 16,000원 출발이 7월 16일 날. 7월 16일 날. 그러면서 수급 22일 이후에 누적 수급 120만 주가 넘습니다부터 해서 그죠? 이러한 그 수급 범위를 장중에 미코 잡아드리고 7월 6일 날도 미코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1,500만 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16일 날 수급 다 보여드리고 17일 날 9시 15분에 저요 11,300원에 편입했어요. 저요 미코 수익 났어요. 저요 미코 이렇게 수익 났네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10,000원대 중후반 그리고 매수 나가서 편입한 게 9시 6분에도 17일 날 9시 6분에도 11,150원에 매직 계산기를 캡처를 했죠. 고가가 11,250원이잖아요. 5.19%. 이날 올라선 게 최고가 얼마까지 올라섰죠? 17일 날 9시 55분, 10시 5분, 11시, 1시, 2시, 3시까지 볼까요? 17일 날 3시까지 보면은 고가가 13,150원인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좀 더 올라갔죠. 그렇게 하고 나서 22%예요. 그날 보합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그 다음 재편입 기준에 또 수급이죠. 수급 범위, 평균 단가. 프리미엄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24일 날의 경우에도 9시 11분에 어떻게 해요? 이게 라이브의 기준이잖아요. 라이브의 기준에서는 이미 13,000원 초반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날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린 거죠. 이날 올려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날 14,800원 이탈. 원래는 15,000원 이탈입니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익기죠. 이 수익을 낸 미코를 어제 야간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야간에 설명드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벽 1시 15분에. 1시 15분에. 다 미코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미코. 결론은 금요일 날 그 기준 거래량 올려드리고, 거래량 잡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미코 오늘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14,800원, 14,400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구간 설정. 그래서 거래량 기준만 설정하실 수 있으면 이런 종목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한다? 내일 아침에 이런 종목 올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지금 현재 엔지캠 생명과 제넥신, 미코 이게 내일 또 가겠느냐? 난 몰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오늘 변동성 있던 날의 거래량의 최소 70에서 100%.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얼마? 10에서 15% 기대해 볼 수 있다. 상한가까지 들어간 엔지캠 생명과학은 추가 상한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기준입니다. 상한가 못 간 종목은 거래대금 좀 더 터지면 상한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범위를 다 가져가는데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추세 매매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져가면 대박 납니다. 이건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안 된단 말이죠. 기술적으로도 음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아까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SK케미칼, 디스커버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버리면 접근 못한다. 줄었다는 건 뭐다? 오늘 거래량의 70% 수준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쵸? 돌대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대처해 나간다면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1,000만 주. 디스커버리가 500에서 700만 주네요. 500에서 700만 주.
요거는 이제 화면 이거 지우면서의 기준이고, 여기 써 있는 기준 보시면 오늘 디스커버리 어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풍제약의 요걸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거죠. 어제 교육해드린 게.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의 기준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고, 장중에 이렇게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최소 거래량 이렇게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나와야 된다. SK 케미칼 이렇게 나와야 된다. SK 디스커버리 얼마? 1000만 주 거래량이 나오고 양봉이 유지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SK 케미칼 500에서 700만 주 거래량 나오고 양봉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양봉이 유지가 안 되고 꼬리가 달리고 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죠. 오늘 거래량들이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SK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하고 거래량이 안 나왔죠. 결국은 윗꼬리 달리죠. 윗꼬리 달려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누구 말이 맞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점을 계속 치고 올리는 흐름이었다면,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이 고점을 계속 치고 올리는 흐름이었다면 거래량은 더 나옵니다. 눌려 내려오다 보니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떨어지는 물량은 제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내일 돼서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는 힘의 세기가 없다면 변동이 안 나옵니다. 변동성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없으면 변동성이 안 나와요. 그럼 오늘 500만 주씩 터진 거래량이 460만 주가 정상적인, 비이성적이죠. 1100만 주짜리 종목에 460만 주, 회전율이 어마어마하죠. 이건 비이성적입니다. 아무리 대형주도.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사고팔고도 아니고, 개인들끼리 막 치고받고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시스템 매매하는 애들.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설정한 애들. 그 친구들이 매수매도 그렇게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내일 이슈가 끝나고 거래대금이 줄어버리면 추세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원하시는 건 원래 뭐예요? 변동성이잖아요. 얘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얘도 한 방에 음목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변동성을 원하는 거죠. 변동성을 원할 경우에는 거래대금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SK케미칼의 거래량 기준에 500에서 7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놨는데 500만 주도 채 안 됐고, 이게 공격적인 부분인데도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는 700만 주는 아예 못 미쳤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형성돼서 끝난다.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1000만 주까지 형성됐나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얼마예요? 디스커버리는 더 적네요. 예? 1000만 주도 아니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캔들의 모양새가 어때요? 변동성은 어때요? 시초가 대비 얼마? 8%가 안 나오죠. 원래 뭐라 그랬어요? 시초가 대비 10에서 15%가 나오려면 기준 거래량에 부합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들어갔다가라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지속되지 못하면 빠져나오는 게 맞다. 응? 들어갔다가라도 그럼 차익 실현은 일찍 단행했든가 아니면 늦게 들어갔으면 손절을 단행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응? 변동성을 이용하러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쪽은 수익률이 기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변동이 나온 종목군들을 미리 다 들여다보고 예측 범위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죠? 디스커버리, 결론은 거래량이 어때요? 둔화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개장 초에는 따라붙을 수 있죠. 대신에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죠. 개장 초에는 왜 들어갈 수 있어? 갭이 원체 컸기 때문에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단 말이에요. 터져 있는 상태에서 쭉 뻗어 올릴 때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전의 흐름만큼 막 상한가로 연동이 안 되고 꼬리가 달린다면 빠르게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거래가 없어요. 둔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제넥신처럼 거래가 확 수반되면서 살아나면서 움직인다? 거래가 막 살아나. 그건 뭐냐면 고점을 계속 넘기는 거예요. 밑으로 막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가 실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소형주의 반대매매 이외에는 거의 드뭅니다. 그럼 거래가 실린다는 건 다 위에 고점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따라붙으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의 절반 3분의 1을 보는 건데, 갭상승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크게 나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제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죠. 시젠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시젠은 지금 신고가 랠리죠.
다른 거 없어요.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시제는 지금 신고가 랠리예요. 뭐 다른 것도 뭐 신고가 랠리 기준이 잡힐 수 있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6군데에서는. 근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냥 높은 정도 수준, 뭐 실적 개선폭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요. 내일 낮에 동영상을 잘라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동영상을 잘라서 넣어드릴게요. 교육을. 지금 시간이 이제 맨날 9시 반에 끝난다 그렇고 지금 9시 40분이야. 여러분들 종목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제는 우리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적 주고 비중 채우고 있고 실적 발표 때까지는 들여다볼 거고 수급만 좀 더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비중은 뭐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는 의약품이 아닌 뭘로? 실적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수급만 더 확인되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볼까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고 성신양에도 교육해드렸는데 얘네도 빨리빨리 보면 유니언 머티리얼즈 8천만 주 나와야 된다 그랬죠? 유니언 머티리얼즈 8천만 주가 나와야 되는데 8천만 주가 실려 안 실려요? 안 실렸죠? 그럼 개장초에는 8천만 주에 맞는 거래량이 실려요 안 실려요? 실립니다. 요 개장초 거래량을 변동 거래량 안 넣었다. 요걸 좀 넣어놓으라고 해놨는데 뭔 소리냐면은 개장초에는 거래가 실릴 겁니다 아마. 개장초에는 갭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립니다.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갭상승에 맞는 추세 범위가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요 범위에서 진짜 매매가 좋아서 이 짧은 구간에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가가 8.82예요. 근데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고 뭐 눌려줬다 돌렸든 그래서 시초가 수준에서 따라붙었다. 그래봐야 한 380원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380원 움직이고 밀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차익 실현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차익 실현하기 싫다. 나는 끝까지 더 볼 거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손절 범위를 명확히 지켜야죠. 끝까지 보겠다는 게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 편입 단가 대비 수익 기조에서는 짧은 수익은 나는 원치는 않고 예를 들면 시초가에 잘 따라붙었어요. 예를 들면 5,800원에. 왜? 거래량 빵 터졌고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6,180원인데 이 고점 대비해서 1.5%, 3%. 그럼 평균이 2%의 전량 매도를 했다. 혹은 2.5%의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5,800원 대비 200원? 그럼 3% 수익 내려고 손절 3% 범위 잡아서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난 차익 실현 안 했어. 예를 들면 차익 실현 안 했어. 안 했는데 내가 편입한 6,180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오면 손절가 3% 기준 만에 잡으면 6,000원 이탈되면 손절이죠. 그죠? 그렇다면 6,0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했어야지.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이걸 왜 들어가냐고. 이해되세요?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왜 들어가냐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준 잡았던 8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왜 안 터져요? 깨져 내려오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고점을 여기서 만약에 돌렸으면 거래량 계속 수반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는데 왜 그럼 손절을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는데 왜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해? 여기서 나는 공간이 좁아서 안 했다. 그럼 왜 여기서 손절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왜 수수료 나올 때 안 빠져나오냐고. 무슨 소리냐면 거래대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점을 못 넘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죠.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수수료 나올 때 빼고 나온 다음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윤정두가 지금 억지 쓰는 거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뭐 윤정두가 무조건 다 100% 성공한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말장난하면 되겠어요? 어제 같이 들여다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상한가 가려면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야 돼요. 거래 터지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요 거래 터지고요 올라갔다가 눌려 내려왔는데 시초가 돌릴 때 혹은 윗꼬리 절반 되돌릴 때 이런 데서 왜 못 들어갔습니까? 계속 거래가 수반돼서 상한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넘긴 게 아니라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는 이유는 이 고점에 대한 분명히 매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안 산단 말이야. 안 사다 보니까 거래가 안 실리죠. 안 사다 보니까 사야 거래가 실리면서 뚫는 모습이 나오지, 양봉으로. 그러다 보니까 질질질질 밀리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원래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둔화돼 안 둔화돼? 둔화됐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예? 11시까지 뭐 10시까지 30% 형성돼야 되는데 2,400만 주가 형성돼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2,400만 주라고 쳐요. 그럼 11시까지는 거의 3,500만 주 뭐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3,200만 주. 근데 이게 3,200만 주가 돼? 안 되죠.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편입할 수 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복귀 교육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정해 놓고 절반을 되돌렸다. 그럼 여기서 편입을 한다. 예를 든다면 다시 보실까요? 매직 계산기로 시가와 고가의 2분의 1, 3분의 1. 그럼 6,000원, 6,050원이니까 6,000원을 지지받고 돌릴 때 내가 편입을 했다고 쳐요. 6,000원을 지지받고 여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거래량 터지고 돌렸잖아. 여기서 편입했어. 여기서 편입했다면은 손절도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손절을 할 때에도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죠. 지금 11시까지 기준 거래량 안 맞죠. 여기까지 맞았는데 고점을 못 넘기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그냥 빠져나와 다른 종목 보면 되잖아. 믿고 봤으면 됐잖아. 이걸 끝까지 왜 들고 가냐 이거야. 아, 제 말이 틀렸어요? 거래대금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윤정도 말이 맞다. 뭔 소린지 헷갈리긴 해도 맞다. 333. 뭔 소린지 헷갈리면은 녹화방송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자, 333. 빨리빨리 하고 나도 빨리빨리 좀 잡시다. 응?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뭐 교육을 진행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정회원님들의 수준도 제가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범위에 종목을 드리든 교육을 해드리든 할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와, 윤정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똘똘한 친구구나 해서 가입해서 같이 수익 내자라는 얘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 또 손내 나갖고 엉엉엉 울지 말고 맨날. 왜 333이 올라오다 말아? 라이브 방송에 인원이 조금 줄셨네? 어떻게 된 거야? 교육 내용이 어려웠나? 카카오 TV는 그대로 유지가 되시고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내가 잘못 봤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에러 났었나? 순간적으로 이게 에러 그쵸? 에러가 난 거죠 지금. 맞아. 순간적으로 인원이 50몇 명 확 줄은 거야. 근데 지금 73분이시거든요. 못 들으신 부분은 이제 저기 하시면 돼. 녹화 방송. 333 누르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분명히 윤정도 말이 맞죠. 이게 말장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딱 편입하자마자 상한가 가나? 제넥신도 보세요. 이거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방 안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와 이거 어쩌겠어요 9% 수익 난데 대박 아닙니까? 에이 그럼 윤정은 아주 나쁜 놈이지. 얘를 어떻게 살 수 있어? 여기서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예를 들면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늘 프로그램에서 작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 상위였단 말이야. 최상위. 그래 계속 고점 높이고 계속. 그럼 얘는 따라붙었으면 계속 수익이지. 꽤 5%에서 7% 움직일 때 봤는데 우리도 IT 비중도 높고 아유 그냥 뭐 비중 뭐 채워봐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얘를 일찍 봐서 일찍 들어갔다. 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준 거래량 얼마 잡아드렸어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 보시면 성신양에도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성신양에 조금 이따 들여다보고 예? SFA 반도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SFA 반도체를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얘를 이걸 또 캡처를 안 해놨네. 화딱지나네. 예. 이거를 여기 보시면 SFA 보여드리면 최근에 기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SFA. 이거를 잘라서 진짜 좀 올리라고 한 건데 이거를 지금 7월 21일자를 빼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정두가 좀 짜증을 내는 거지. 7월 21일 날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난주 뭐 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들여다보고 계셨으면 되잖아. 오늘 3,000만 주 이상 터졌는데 그러면은
방송을 중간에 올려드렸을 때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을 때 기준이 무료 채팅방에도 다 올려드렸죠. 그 SK SFA 반도체 기준 12시 58분에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을 때의 기준, 그때 기준에 보시면 5,950원이에요. 고점이 5,970원, 80원 뭐 이렇고 이 고가를 넘겨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6,300원대인가요? 결론은 짧게 차익 실현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익 내로 귀찮게 들어가지 말자 그 얘기였죠. 그리고 5에서 7% 정도 등락 범위에 들어가셨다면은 수익이 나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한다. 그게 아니라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건 상관없어요.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럼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더 들어왔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는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앞전 고점을 넘길 때 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비중을 5%의 교육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5%의 수익 기준으로 성신양에도 보시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11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 성신양에도 변동거래량을 제가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요. 있네 성신양에는 1100만 주의 거래량을 이날 어제 야간 거래량에 정확히 써드렸습니다. 보시면 성신양회 이건 내일도 보실 수 있어요. 1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이렇게 많이 해놨죠. 그럼 이건 내일도 볼 수 있어요. 내일도 뭔 소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28일날 이거 봅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7월 28일날 7월 28일날 성신양회 어떻게 1100만 주 기준 거래량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신양회에 1000억의 수준 달하는 그런 거래량이 돼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돼? 1000만 주만 해도 돼. 왜? 멋있잖아. 1100만 주 질척대잖아. 1000만 주.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얘는 9,500원을 넘깁니다. 10,000원 수준이 돼요. 그러면 거의 1000억의 수준이 되죠. 오늘 기준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땐 공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안 나 있는 상태예요. 1000억 이상의 거래되면 안 터지는 상태예요.